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기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반 복습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귀 분석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배웠던 내용들을 좀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규방 정식에서 나왔던 매트릭스가 이 디자인 매트릭스로 이제 모델의 행렬을 표현했던 내용들인 거고요. 이 들어가는 구성 성분들, 그 벡터들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정리해서 갖고 온 거고, 결국 요 내용들을 가지고 벡터화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했던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좀 넘어갔는데, 이제 데이터와 이제 모형이 있으면 저희가 어쨌든 요 베타를 최적화해서 구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로스 손실도 다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최소화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 대한 손실을 MSE를 통해 가지고 최소화해 가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관측치에 대한 평균 손실로 계산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도 저희가 첫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 내용이라 충분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소화 손실 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저번에 이야기 드렸고,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미니마이징 로스를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봤을 때, 베타가 개수가 1일 때는 0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증가가 될 텐데 결국에는 이 컨벡스한 문제, 즉 2차원의 포물선에 대한 문제로 해결이 되면 최소화를 찾아가는 과정은 여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컨벡스 문제로 생각해서 이제 아래의 요 문제, 즉 이 등고선으로 컨트롤 플러스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찾아간다라는 거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찾아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요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컨벡스에 대한 문제를 이게 어떤 컨벡스 펑션인지라고 봤을 때 요게 낮으면은 문제가 이제 기울기가 내려간다라는 건데 그 낮은다라는 거를 찾아가는 게 여기 x1과 x2가 있는데 다 펑션의 값인 거죠. 요 펑션의 값의 사이가 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 기울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 중간 사이 값인 거죠. 이 중간 사이 값이 넣었을 때 얘가 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요 직선의 어떤 함수의 값보다 같거나 낮으면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값인 거죠. 이 동일한 값인 거니까. 그러면 아래로 몰리게 느낌에 이제 이걸로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까지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벡스 문제와 넌 컨벡스 문제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와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정리해서 여기 이미지로 공유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 벡터, 디자인 행렬과 회귀 배수 벡터들 이런 것들 가지고 예시값 벡터 만들어 가지고 만든 내용들인데 요거를 최소 제곱법으로 해서 애널리틱한 어떤 솔루션으로 풀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정규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두 번째로는 뉴머리컬하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스 통해서 값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했었던 내용은 그 리그레션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어, 이제 여러분도 보이시겠지만 좀 다른 추론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귀개수에 대한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 검증하는 것들 살펴볼 텐데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하는 건데 우리가 변수들이 여러 개가 되면 당연히 2차원에서는 직선이지만 3차원은 평면이 될 거고 그것도 동일하게 최소제곱법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측과 추론인데 예측은 저희가 조건부 기대값 평균, 조건부에 대한 평균으로 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론 같은 경우는 뭐 모형의 적합성이나 변수의 영향력 또는 변수 선택에 대한 어떤 적절성들을 등을 통해 그리고 또 신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선형회귀의 어떤 해석을 할 때 그 회귀 개수에 대한 것들 해석을 오해하지 않고 잘해야 되는 게 xj가 나왔을 때 x of j가 1단위 증가할 때 y의 조건부 평균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뭔가 통제된 상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데 마치 다른 변수들이 고정이 안 돼 있고 모두 같이 뭐 움직인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면 안 됩니다. 이 내용들 같이 좀 설명을 드렸고 얘도 뭐 조금 평균이기 때문에 뭐 생략하거나 보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입력 변수가 0이 된 상황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 아래 나와 있는 것들 뭐 쭉 살펴보시고 저희가 했었던 내용도 있어요. 그죠? 요 내용들.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모델에 대한 전체의 가설 검증하는 거. 당연히 기문가설은 상관관계가 없다. 선형관계가 없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아니다. 하나는 있을 것이다라는 거였고 이거는 이제 검정 통계량 F 스태티스틱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귀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회귀계수로 들어가게 되죠. 모델이 일단 오케이면 그 다음에 개별 회귀계수를 비교하는 건데 그때 기문가설과 대립가설 설명드리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중공선성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요 내용은 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급하게 이제 끝난 감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